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작품은 2022년 시행됐던 고1 3월 학력평가 국어 문학 중에서 산 너머 남촌입니다. 3월 학평이 끝난 지도 별로 안 됐는데 강의 찾아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점수 맞기를 바라며 자,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작품인 산 너머 남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 너머 남촌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건중만이는 벌써 5, 6년째나 동네를 드나드는 밭대기 전문의 채소 장수였다. 자, 우리 지금 건중만이라는 인물을 서술자가 직접 소개하고 있는 거죠. 동네에서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한 것도 권을 보고 한 일이었다. 돈거리는 채소를 돈 되는 일로 생각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한 것도 권을 보고 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요. 경제적 물질을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식의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권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한 안팎 3동네의 채소는 사철시장이 보장된 곳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자, 건중만으로 인해 장사가 보장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권이 얼굴만 비춰도 반드시 손님으로 대접하였다. 왜냐하면 권이 있어야 사철시장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얼굴만 비춰도 반드시 손님으로 대접하는 거겠죠? 사람이 눕어서 흥정을 하는데도 그만하면 묻어나였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동네에 베푼 바가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덕분이었다. 아, 그러면 우리 앞에 나왔던 권중만이라는 사람은 동네에 베푼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 베푼 게 많아서 사람들이 손님으로 대접하고도 남았다라는 얘기죠. 권은 알만한 사람은 다들 일러오던 채소 정보통이었다. 권은 대개 어느 고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한 근간의 작황이 어떠하므로 장차 회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미리 사심 없이 귀띔하기를 일삼곤 하였다. 자, 여기서의 사심은 사사로운 마음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사심 없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권중만, 여기서 권이라고 나왔죠? 권중만, 권은 욕심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권이 이렇게 채소나 회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권중만의 전문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영두는, 자, 이제 영두라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죠. 영두는 그의 남다른 정확성에 혀를 둘렀고 놀라서 혀를 두른 거죠. 한 번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도 있었다. 권은 장사 속에 불어 빗세면서 유세를 부려봄직도 하건만 천성이 능준하여, 능준하다는 역량이나 수량 따위가 표준에 미치고도 남아서 넉넉하다. 그러면 우리 권의 성격은 역량이 남아서 넉넉한 성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는지 그저 고지식하게 말하는 데에만 서슴이 없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다, 같은 과거 시제 서너머람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 따라서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겠죠? 그건 어려울 거 하나 없이다. 큰 종묘상 몇 군데에서 씨앗이 나간 양만 알아도 얼거리가 대충 드러나니까 몇 년 동안의 씨앗 수급 상황만 알면 4, 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영두의 얘기죠. 그건 아마 어려울 거요. 여기부터는 다시 권이고요. 왜냐하면 빵이랑 라면이랑 고기 먹고 크는 핵가족 아이들은 김치를 거의 안 먹고 좀 배운 척하는 젊은 주부들 역시 김장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 애들이 김치 맛을 알 겨를도 없거니와
공장 김치나 시장 김치는 그만큼 맛도 우습고 비싸서 먹는 데짜 양념으로나 먹으니 어떻게 제종을 하겠수? 그럼 무배추 농사는 머지않아 거덜이 나고 만다는 얘기요? 자, 지금 영두는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리야 있겠수.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김치붐이 일어서 갈수록 인기가 높다거든. 자, 우리 권의 모습을 통해서 농민들이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대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수요가 주는 대신에 대일 수출이 느니 그게 그거란 얘기군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행하면 여기서도 유행하니까 김치도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자, 우리 영두는 약간 말을 못 알아듣네요. 자, 영두가 이렇게 말 못 알아듣고 질문을 하는데도 우리 권은 짜증 한번 안 내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착한 권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겠죠. 중량 넘어가고 이론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밭대기 장수들로 하여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유통구조가 어지러워진다고 몰아세우기에 항상 자신만만한 것 같았다. 물론 옳은 말이었다. 그렇지만 영두가 보기에는 밭대기 장수들이야말로 가장 미더운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였다. 이들이 아니면 누가 미리 목돈을 지어줄 것이며 다음의 뒷그루 재배에는 또 무엇으로 때맞추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출하와 수송에 따른 군일과 부대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오로지 그들이 아니었는가. 자, 그러면 지금 밭대기 장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그러기에 지난번에 그 일은 더욱 권중만이답지 않은 처사였다. 권은 텃밭에 간 알타리 물을 가져가면서 뜻밖에도 10,000원만 접어달라고 안턴 짓을 하였다. 영두는 내키지 않았다. 돈 10,000원이 커서가 아니었다. 10,000원이면 자기 내외의 하루품인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명색 없이 차압당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권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요새는 아파트 사람들도 약아져서 밑동에 붙은 흙을 보고 사가기 때문에 이렇게 숙전에서 자란 건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 색깔이 서울 근처에 하천부지흙하고 비슷해서 납이 들었느니 수은이 들었느니 중금속 채소라고 만져도 안 본다고. 자, 지금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채소에 묻은 흙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 드러나고 있고요. 놀랜 흙을 묻히는 일을 요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럼 일일이 흙을 털어서 내놓는 거요? 턴다고 되나? 반대로 벌겋게 묻혀야지. 그렇게 놀랜 흙을 묻혀놓으면 새로 야상개간을 해서 심은 무공의 채소로 알고 사간다. 이제 보니 채소도 미조품이 있구먼. 있지. 황토를 파다놓고 한 차에 10,000원씩 그 짓만 해주는 이도 있고. 어디 이씨가 직접 해주고 10,000원 더 벌러 볼래우? 논흙에서 희읍스름한 매흙 빛깔이 나듯이 집터 서리의 텃밭도 칠흑색을 띠는 것이 당연한데 그 위에 벌관 황토를 뒤발하여 개간지의 산물로 조작하되 그것도 갈고 가꾼 사람이 직접 해줬으며 하고 유혹을 하니 듣던 중에 그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영두는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한두 번 신세진 사람도 아니고 하여 대거리를 하자고 나댈 수도 없었다.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속절없이 농담으로 들어 넘기는 것이 상수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권씨 말대로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벌써 다 병이 들었거나 갈 데로 갔어야 할 텐데 거꾸로 더 팔팔하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네. 자, 이 부분은 권중만의 말에 따른다면 일어났어야 할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 한계로 지적하며 권중만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부분이죠. 자, 권은 얼굴을 붉혔으나 자, 지금 인물의 외양을 통해 권중만의 심리를 나타내는 간접제시, 극적제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저 수거들기가 어색한지 은근히 번나가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사먹는 사람들이야 어디 그러우. 사먹는 사람들은 내다 팔 것들만 약을 치고 집에서 먹을 것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영두는 속으로 찔끔하였다. 이 부분은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건의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영두는 무 배추에 진딧물이 끼어 오가리가 들고 배추벌레와 노린재가 끌어 수세미처럼 구멍이 나도 집에서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다. 지금 팔 것들만 약을 치고 집에서 먹을 것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관련된 영두의 과거 행적이 나오는 거죠. 불품이 없는 것일수록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불품이 없는 것이라는 건 상품값이 떨어지거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이럴수록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는 옛날의 이치죠. 그러나 그런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는 값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언젠가는 농가에서 채소를 농약으로 코팅하여 내놓는다고 신문에 글까지 쓴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야말로 마지못해 없는 돈 들여가면서 농약을 만져온 농가에 물을 것이 아니오. 벌레가 조금만 갈근 자국이 있어도 칠색팔색을 하며 달아나던 햇내기 소비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였다. 벌레 닿은 자국이 불교스럽다 하여 진딧물 하나 없이 깨끗한 푸성기만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두매의 자갈길 흙먼지엔 질색을 하면서도 도심에 오염된 대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심히 활기를 쳐온 축들의 어리석음과도 견줄 만한 것이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햇내기 소비자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통해 햇내기 소비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여러분 5번 다 풀어보셨나요? 5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5번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었죠. 자, 권이 몇 년 동안 씨앗 수급 상황만 알면 4, 5년 앞까지도 내다볼 수 있냐는 질문에 어렵다고 한 것은 핵가족 아이들이나 젊은 주부 등 때문에 대중할 수 없다는 뜻이었지, 이기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다고 대답한 게 아니죠.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권은 영두의 다양한 질문에 화내거나 회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 친절한 성격과 채소에 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임을 알 수 있고요. 3번. 권과 영두의 대화를 통해 바뀐 소비자들의 인식과 그로 인해 바뀐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권과 영두의 대화를 통해 소설이 쓰인 그 당시의 세태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4번. 권이 영두에게 놀랜 흙을 바르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권도 채소 위조품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소설이 쓰인 시제 상황은 농민들이 살기 어려웠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마지막 5번. 아파트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농산물을 사는 사람들로 볼품이 없는 것일수록 구수한 맛을 더하는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는 7번 문제 갈게요. 7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7번 함께 볼게요. 자, 7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죠. 자, 4번은 아파트라는 단어를 통해 도시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갈게요. 1번. 햇내기 소비자들은 벌레 닿은 자국이 있으면 칠색팔색하는 사람들로 아파트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도시화로 인한 문제로 권이 채소에 관한 전문가가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3번.
그 돈 10,000원에 관한 그 1화 부분을 보면은 영두가 권희 10,000원을 접어달라고 했을 때 내키지 않아 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이 이유들은 영두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니죠. 5번 권희 놀랜 흙을 바르는 것을 요청한 것은 산업화로 인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놀랜 흙을 바르는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뜻한 공동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없겠죠.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적절한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8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8번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자, 우리 보기에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전망 혹은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2번 보면은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벌레 닿은 자리만 봐도 기겁하는 소비자들을 비판하며 마무리되는 것은 농민의 희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고 넘어갈게요. 1번 보기에는 민족운동적 관점에서 농민을 형상화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기 때문에 민중운동적 관점에서 소비자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 없고요. 3번은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4번은 소설에는 문제가 되는 상황, 즉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므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5번 보기의 농민 독자를 의식해 쓰인 소설을 통해 우리 예상 독자는 농민들임을 알 수 있죠. 우리 산 너머 남촌이라는 작품은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작가가 쓴 다른 작품들과 연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 작품을 쓴 이문구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유튜브 나무아카데미에서 이문구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통해서 이문구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산 너머 남촌과 이문구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을 연관해서 알아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권중만이라는 사람의 특징과 영두라는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가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햇내기 소비자나 햇내기 소비자와 관련된 무심히 활기를 채운 축들이나 그리고 아파트 사람들, 그리고 밭대기 장수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이 소설은 부정적 대상이 드러나고 이 부정적 대상에 대한 상황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존재하는데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영두의 마음도 알고 권의 심리도 제시해주기 때문에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서술상의 특징과 3인칭 전지적 작가 그리고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가 나왔었죠.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과 과거 시제 서너머 러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나 수능특강과 관련된 더 많은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나무아카데미 한번 들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도록 할게요.